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코르넬리아 슈바르츠와 슈테판 슈바르츠의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장 많이 하는 대화부터 그 대화 속에서 공감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질이 높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책에서는 공감적 미러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미러링이란 쉽게 말해 내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동일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완벽하게 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도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공감적 미러링에서는 중요합니다. 심리학 행동연구, 신경생물학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적 미러링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코칭 기법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할 때 코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에 나오는 소 제목처럼 생각이 다르다고 모두가 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적이 된다는 것을 많이 접하기에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설득하지 말고 그냥 공감하라.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먼저 경청하라.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말의 느낌, 표정이 대화의 첫 인상을 좌우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단 하나만 던져라. 사고의 흐름을 알면 대화가 쉽게 풀린다. 공감적 소통을 방해하는 5가지 상황, 불편한 대화에서 벗어나는 5가지 무기로 된 목차에서 볼 수 있듯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화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해결책을 많이 제시해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감적 미러링을 경청, 말하기, 표정과 신체 언어, 말의 내용, 메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보여줘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큰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공감적 미러링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더 나아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미러링에 초점을 맞춰서 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OS 기반 아이폰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를 대화를 하면서도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체 언어, 표정, 목소리 톤, 말의 요소 등을 서로가 파악하면서 공감적인 미러링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러링에는 5단계가 있으며 1단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상위 목표를 떠올리는 것, 2단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를 질문하고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 3단계, 감정이입을 하며 상대방을 미러링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단계에서 미러링을 하려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현재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현재 목표를 정의하며 마지막 단계는 적극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미러링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 부부가 한 명은 힘들게 장을 봐왔으나 한 명이 잠들어 버려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못한 사례를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을 봐온 사람은 잠들어 버린 사람을 보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싶다는 목표를 생각해 상대방에게 힘들었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고 감정을 미러링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해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구체적인 일을 부탁하고 궁극적인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미러링이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춰준다, 내가 낮춰지는 느낌이다 등의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러링을 해줌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미러링을 제대로만 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관계가 좋다면 그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즐거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러링을 제대로 배워 실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공감적 미러링을 알고 진행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합니다. 미러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청, 말하기, 신체 언어와 표정, 말의 내용, 메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청의 자세에서는 대화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고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특히 눈맞춤이 공감적 경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요. 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게 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꾹 참고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요. 의견을 말하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경청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통한 미러링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의 내용보다 말의 분위기, 말의 느낌을 중요시하면서 진행합니다. 목소리 코칭 트레이너인 도르스텐 슈레더는 목소리가 성대에서 나오는 확실한 지문이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의 말하기 방식을 따라하고 호흡이 느린 편이라면 나도 호흡을 느리게 하고, 톤이 살짝 높다면 나도 톤을 살짝 높게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목소리뿐 아니라 내 목소리가 어떤지도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며, 교정이 필요하다면 호흡과 목소리를 트레이닝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라비언 법칙에 따르면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보다 압도적으로 대화를 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책에서 역시 공감적 미러링을 진행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도 미러링을 해야 하는데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미러링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어떤 표정인지도 연습을 해야 할 정도로 비언어적인 요소의 표정은 미러링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미러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 표정 미러링인데요. 따라서 내 표정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모가 아닌 표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과 내 신체 언어가 비대칭인지 파악하라고 합니다. 아빠가 퇴근 후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게임만 하고 있다면 아빠도 그 옆에서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하라고 합니다. 신체 언어를 미러링함으로써 아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 역시 미러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말을 하는 목소리의 톤, 어투, 목소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 등을 미러링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소개할 부분에서는 말의 내용에서 미러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에는 화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보여지기 때문에 공감적 미러링을 위해서는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캐치할 수 있는 경청이 필수인데요. 또한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맞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포인트로 잡고 말을 하면서 그 단어를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을 통해 미러링을 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공감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관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또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감성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지도 파악하라고 합니다. 특히 판매를 할 때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용적인 측면을 가치 있게 두는지 분위기나 감정 등 감성적인 측면을 가치 있게 두는지를 파악해 대화를 하다 보면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적인 미러링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고 필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치관과 사고방식 외에 그 사람의 관심을 조정하는 내면의 프로그램인 메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기 필터, 방향 필터, 매칭 필터, 시간 지향 필터 4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미러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무를 보는 성향이 강한지 숲을 보는 성향이 강한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크기 필터는 대화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향 필터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원하는지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는 방향을 원하는지 등을 파악해 미러링 하는 것인데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대화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제대로 미러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칭 필터는 잘 맞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매처 유형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디스 매처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자는 새로 들어온 정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익숙한지를 파악하고 익숙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린다고 합니다. 후자는 차이점을 인지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여서 자신의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매처인지 디스 매처인지를 잘 캐치하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 지향 필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시간을 지향해야 하는지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미러링을 할 때 현재를 지향한다면 현재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면 미래에 초점을 맞춰 지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적 미러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감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러링 한다는 것이 자신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자신을 얼만큼 잘 파악하는지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상태를 스스로가 잘 미러링 해야지만 상대방도 미러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지만 고대부터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안정감을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성향을 우리는 인정하고 공감하는 미러링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정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